내가 감히 내 아들과 우리 집안에 그런 짓을 했어. 천하의 나쁜 년, 당장 꺼져. 굵은 소금이 여자의 얼굴과 온몸에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맨발로 비틀거리며 대저택 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믿었던 남편조차 차가운 눈빛으로 등을 돌렸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가족의 뒤통수를 친 악마라고 불렀습니다. 가족회사의 돈을 수십억을 훔친 도둑이라고 욕했습니다. 그런데 5년 후 한 남자가 깊은 산속 암자에서 믿을 수 없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머리를 깎고 비구니 복장을 한 채 걸레질하고 있는 여자. 그 여자가 바로 자신이 내쫓았던 전 부인이었습니다. 대체 그날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모든 사람이 확신했던 진실이 거짓이라면?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올 한해 계신 곳에 복이 가득하길 온 마음 다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5년 전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5년 전 한지우는 태경재단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평범한 직원이었습니다. 매일 오전 8시에 출근해 기부금 관리 업무를 꼼꼼히 처리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조용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던 지훈에게 급작스럽게 감사팀이 들이닥쳤습니다. 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지훈 씨, 잠시 회의실로 오시죠. 지훈이 고개를 들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갑작스럽게 호명된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재단 이사들과 외부 감사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감사팀장이 두꺼운 파일을 지훈 앞에 내밀었습니다. 지난 3년간 기부금 중 50억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정황이 한지훈 씨를 가리키고 있어요.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리면서 파일을 넘겨봤지만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 자신의 도장이 찍힌 서류들이 빽빽했습니다. 이상해요. 저는 이런 계좌를 만든 적도 없고 이런 서류를 작성한 기억도 없어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해명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사 한 명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무슨 변명을 하시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지훈이 반가운 듯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잘 오셨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상한 일이에요. 제가 누명을 쓴 것 같아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훈아, 이미 모든 게 드러났어. 인정하는 게 어때? 지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가장 의지하고 있던 사람마저 등을 돌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훈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남편 태경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그는 신문을 보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기사 나왔더라. 내 부인이 재단 돈을 훔쳤다고. 지훈이 다급하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태경 씨, 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믿어주세요. 하지만 태경은 신문을 접으며 일어서기만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만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그 한마디가 지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가장 믿어줄 거라 생각했던 남편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날 밤 잠 한숨 자지 못했습니다. 대체 누가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을 벌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의 사진이 모든 언론 매체에 도배됐습니다.
인터넷 기사 제목들이 자극적이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의 추악한 민낯, 50억 챙기고 잠적한 사기꾼 부인이라는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사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훈이 출근하려 하자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한지훈 씨, 어디에 돈을 숨겨뒀나요? 남편을 속이고 어떤 기분이었어요? 지훈이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로 피하려 했지만 기자들이 계속 따라붙었습니다. 동료들조차 수군거리며 지훈을 피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화장실에 들어간 지훈이 동료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나? 평소엔 착해 보였는데 역시 사람은 겉모습만 봐선 모르겠어. 지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훈을 기다리고 있던 건 차가운 분위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험한 표정으로 지훈을 노려봤습니다. 태경은 창가에 서서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야. 어서 사인해.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억울해요. 시간을 주시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진실은 이미 다 드러났어. 우리 가문에 먹칠을 했으니 당연히 책임져야지. 태경이 몸을 돌리며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사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망과 분노, 그리고 차가운 단절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사인하고 짐 싸서 나가줘.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버렸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태경 씨, 정말 저를 믿어줄 수 없나요? 1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태경이 고개를 돌리며 쌀쌀하게 대답했습니다. 10년이 무슨 소용이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았어. 지훈이 절망적인 마음으로 이혼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 짐을 쌌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갈 수도 없었습니다. 옷 몇 벌과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짐을 들고 계단을 내려오는 지훈을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굵은 소금이 담긴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감히 내 아들하고 우리 집안에 그런 짓을 했어? 나쁜 년 당장 꺼져. 소금이 지훈의 얼굴과 온몸에 쏟아졌습니다. 짠맛이 입안으로 들어왔고 눈이 따가웠습니다. 지훈이 비틀거리며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태경은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대문을 나서자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이 다시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소금에 젖은 모습까지 그대로 찍혔습니다. 그렇게 지훈은 맨발로 집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태경재단은 국내 최대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박태경 이사장의 이름은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평온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태경이 또다시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서 수면제를 꺼내 입에 넣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또 그 꿈이야. 매일 밤 같은 악몽이 반복됐습니다. 지훈이 소금에 젖은 채 집을 나서는 뒷모습, 자신을 원망하는 듯한 눈빛. 아무리 지우려 해도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이사회에서 태경이 갑자기 고함을 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하는 게 보고야? 다시 해. 이사들이 당황했습니다. 평소 냉정하지만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요즘 너무 무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태경이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무할 줄 몰랐습니다. 재단은 커졌지만 마음은 점점 황폐해져 갔습니다. 병원에서 주치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이대로 가시면 큰일 납니다. 만성불면증에 공황장애 증세까지 보이고 있어요. 태경이 피로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모든 일을 멈추시고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조용한 곳에서 며칠 머물면서 마음을 비우시는 게 좋겠어요. 그때 비서실장이 제안했습니다. 이사장님, 경기도 외곽에 조용한 암자가 하나 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다니시는 곳인데 공기도 좋고 인적도 드뭅니다. 태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이든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그곳으로 가자. 차를 타고 산길을 오르는 동안 태경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도시의 매연과 소음에서 벗어나니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1시간 후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작은 암자가 나타났습니다. 대웅전과 요사체 몇 개가 전부인 소박한 절이었습니다. 풍경 소리가 바람에 따라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정말 조용하네. 태경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직도 지훈이 해외 어딘가에서 자신이 준 위자료로 호화롭게 살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올게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태경이 혼자 대웅전 앞마당을 걸었습니다. 그때 법당 안에서 회색 승복을 입고 청소를 하고 있는 비구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가냘픈 어깨선과 정갈한 손놀림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태경의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저 뒷모습이 왜 이렇게... 뭔가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곳,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요동치는 걸까요? 인기척을 느낀 비구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태경이 들고 있던 생수병이 바닥에 떨어져 굴러갔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머리카락을 모두 깎았지만 그 눈빛만은 틀림없었습니다. 5년 전 자신이 집에서 내쫓았던 전 부인 한지윤이었습니다. 태경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지윤이? 떨리는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습니다. 지윤은 놀라는 기색 없이 천천히 몸을 돌려 태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5년 전과는 전혀 다른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태경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법당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지훈의 팔을 거칠게 잡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해외에서 잘 먹고 잘 산다더니 고작 이런 꼴로 숨어 있었다고? 지훈이 합장을 하며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에는 강 회장님이 찾으시는 분이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태경이 어이없다는 듯 지훈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찾는 분이 없다고? 내가 한지훈이잖아. 내 돈 챙겨서 도망간 주제에 이런 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지훈이 조용히 태경의 손을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묘진입니다. 한지훈이라는 분은 모르겠어요. 태경이 지훈의 초라한 모습을 훑어봤습니다. 거칠어진 손, 해진 승복, 앙상한 어깨. 자신이 상상했던 화려한 생활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50억이나 되는 돈을 어디에 숨겨뒀어? 지훈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 회장님께서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주지 스님이 소란을 듣고 나타났습니다. 태경을 제지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곳은 수행하는 곳입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태경이 주지 스님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수행? 이 여자가 무슨 수행을 해요? 남의 가정 파괴해놓고. 주지 스님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묘진 보살은 5년 동안 이곳에서 정진해 왔습니다. 더 이상 소란 피우시면 나가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태경이 지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평온함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더욱 태경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5년 동안 여기 있었다고? 그럼 그 돈은 정말 어디에? 태경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뭔가 자신이 알고 있던 이야기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 다시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여기서는 과거의 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태경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법당을 나왔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지훈이 정말 5년 동안 산사에 있었다면 자신이 믿고 있던 이야기는 대체 뭐였을까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태경의 머릿속은 온통 지훈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의 거칠어진 손, 해진 승복, 그리고 무엇보다 그 평온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정말 5년 동안 그곳에 있었던 거야? 자신이 알고 있던 이야기와 너무 달랐습니다. 위자료로 해외에서 호화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던 어머니의 말, 그 모든 게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태경이 재단 사무실에 혼자 남아 5년 전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당시 감사 보고서를 다시 펼쳐봤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중요한 페이지들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더 있었는데 전산 시스템에 들어가 봤지만 많은 파일들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 같았습니다. 태경의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오전 태경이 당시 재단에서 일했던 직원들의 연락처를 알아봤습니다. 대부분이 이직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명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동혁, 당시 격리팀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전화를 걸어봤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태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그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서동혁을 만난 태경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5년 전 그날 정말 지훈이 횡령을 한 게 맞나요? 서동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본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그 일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태경이 테이블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말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 부인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뜻인가요? 서동혁이 망설이다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 한지훈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태경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럼 진짜 범인이 따로 있다는 건가요? 서동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다만 그날 밤 한지훈 씨가 저를 만나러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계속 기억에 남아요. 태경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서동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보자를 지켜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이 끝나면 모든 게 정리될 거라고. 마치 자신이 희생양이 될 걸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태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희생양? 서동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한지훈 씨는 그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USB를 회장님께 전해달라고. 서동혁이 책상 서랍에서 작은 USB를 꺼내 태경에게 건넸습니다. 5년 동안 전해드릴 기회를 찾지 못했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태경이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이 안에 진실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태경이 사무실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몇 개의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클릭하자 지훈의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만약 이 파일을 듣고 계신다면 이미 모든 일이 끝났을 거예요. 태경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이렇게 간절할 수도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보자를 보호해야 해요. 어머님의 정치자금 로비 의혹을 폭로하려던 서동혁 팀장님을 지켜야 합니다. 태경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정치자금 로비, 이게 무슨 소리였을까요? 다음 파일은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지훈아, 내가 모든 죄를 뒤집었으면 태경이도, 이 재단도, 우리 집안도 산다. 태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서동혁은 이미 우리 손 안에 있어. 내가 거절하면 그 사람 인생도 끝이고 태경이 알면 충격받을 거야. 내가 선택해. 지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없어. 이미 언론에 흘렸어. 내일 기사 나간다. 태경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마지막 파일에는 지훈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카메라를 바라보는 지훈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태경 씨, 미안해요. 당신을 속이게 되어서.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를 지키는 길이에요. 지훈이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연루된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당신이 받을 충격이 너무 클 거예요. 그리고 서동혁 팀장님도 위험해져요. 태경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당신이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영상이 끝나자 태경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이 품었던 분노와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야? 가장 사랑했던 여자를 자신의 손으로 지옥에 보냈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지훈은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자신은 그런 그녀를 도둑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태경이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바닥에 엎드려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아내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거짓임을 깨달았습니다. 태경이 바닥에서 일어나 눈물을 닦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먼저 서동혁을 다시 만나 정확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와 언론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공적인 정의를 원했습니다. 재단 전면 감사를 요청합니다. 태경이 감사원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지만 태경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국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서동혁이 증인으로 나와 모든 진실을 증언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로비 자금, 차명 재산, 정치권과의 유착 관계가 하나씩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더 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5년 전 조작된 회계장부, 위조된 서명, 매수된 증인들까지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날 저녁 태경이 어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어머니가 태경을 보더니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뉴스 봤다. 그래도 내 어미인데 이렇게 할 거냐? 태경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내 어머니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태경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모든 법인 카드와 자금 동결, 재단 이사직 박탈, 그리고 상속권 포기 각서입니다.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어미한테. 태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이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도 관대한 겁니다. 어머니가 뒷목을 잡으며 쓰러지는 척했지만 태경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법이 어머니를 심판할 겁니다. 며칠 후 공항에서 도피하려던 어머니가 체포됐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아들이 나를 배신했어.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억울하게 고통받은 지훈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태경이 다시 산사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분노가 아닌 참회의 마음으로 왔습니다. 법당에서 지훈이 조용히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태경이 법당 뒤편에서 무릎을 꿇고 기다렸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지훈이 몸을 돌려 태경을 발견했습니다. 놀라는 기색 없이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태경이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지훈이 부드럽게 태경의 머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미 용서했어요. 처음부터 용서할 게 없었죠. 태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 동안 쌓인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훈이 태경을 요사체로 데려가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이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돌아와 줄 수 없을까? 태경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서야 비로소 숨을 쉬어요. 마음이 정말 평온해졌거든요. 태경이 지훈의 거칠어진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결심했어. 당신이 여기 있겠다면 평생 이 산 밑에서 당신을 지키는 문지기가 될 거야. 지훈이 태경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보며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그만 자신을 용서하세요. 우리 모두 평화로워졌잖아요. 그 후로 태경은 매주 산사를 찾았습니다. 쌀과 반찬을 가져오고 마당을 쓸고 화단에 물을 줬습니다. 지훈과 함께 차를 마시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암자 마당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산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지훈이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마음이 많이 가벼워지셨죠? 태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처음으로 진짜 평화가 뭔지 알 것 같아. 해가 저물어가는 산사에서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비록 다시 부부로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새로운 형태의 사랑을 완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함께 사는 것보다 서로를 지켜보며 응원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훈의 순수한 희생과 용서, 그리고 태경의 뒤늦은 깨달음과 참회를 통해 두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었습니다. 악한 이들은 응징을 받았고 모든 사람이 제자리를 찾아간 완벽한 결말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진실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때로 희생과 용서를 통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지훈과 태경처럼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한 분 한 분 소중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